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떠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포르투갈 북서부의 매력적인 도시 브라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피디아부터 시작해서 생생한 여행 블로그, 리뷰, 또 브라가 대성당 가이드까지 정말 자료가 풍부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와, 브라가라는 도시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곳이었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니까 고대 켈트족 시절부터 로마 제국 중세 기독교 중심지를 거쳐서 와, 현대의 기술 허브까지 역사가 정말 길어요. 네, 단순히 긴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건축 양식도 정말 다양하고 로마네스크, 바로크, 또 저희가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음식 문화, 이게 또 빼놓을 수 없죠. 전통과 현대가 막 어우러진 실제 여행 팁까지 다 담겨 있고요. 그 음식 이야기가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브라가의 어떤 깊은 역사적 맥락, 그리고 또 지금의 활개찬 모습, 특히 그 미식 문화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브라가라는 도시가 가진 여러 겹의 매력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브라가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브라가의 아주 오래된 뿌리부터 시작해보죠. 여기가 원래 켈트족의 한 갈래인 브라카리 부족이 살던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기원전 16년쯤에 브라카라 아우구스타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아, 브라카라 아우구스타.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였고 당시 로마 제국 갈라이키아 속주의 수도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었군요. 속주의 수도였다니. 네,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위상이 상당했어요. 3세기 말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행정구역을 다시 나누면서 여기를 콘벤투스 브라카렌시스라는 지역의 수도로 아예 딱 지정을 하죠. 아하. 그래서 지금도 도시 한복판에 가보면 막시미누스 황제 시대의 로마 목욕탕 유적이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죠. 와, 목욕탕 유적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니 신기하네요. 네. 흥미로운 건 이런 유적이 그냥 박물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일부처럼 남아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죠. 그렇군요. 로마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들어오는데 5세기에는 수에비족이라는 게르만족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브라가를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 수에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군요. 네, 잠깐이지만요. 그 후에는 서고트족의 지배를 받았고 점차 이베리아 반도에서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 상프루투오소 예배당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아, 맞아요. 상프루투오소 예배당. 이게 서고트 양식의 영향을 보여주는 초기 기독교 건축물로 추정되는데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정확한 연대는 논란이 좀 있지만요. 그렇군요. 기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브라가는 아주 일찍부터 대교구청이 있었고 중요한 종교회의도 여러 번 열렸어요. 특히 그 6세기에 활동했던 브라가의 성 마르티노라는 분이 계신데 성 마르티노. 네, 이분이 당시에 퍼져있던 아리우스파나 프리스킬라주의 같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단으로 보던 신앙을 믿던 수에비족을 정통 카톨릭 신앙으로 개종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개종에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이런 역사 때문에 브라가 대주교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한때는 히스파니아 전체 수자주교,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전체 교회의 으뜸주교라는 칭호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와, 이베리아 전체요? 대단하네요. 네. 물론 스페인 쪽에서는 인정을 잘 안 했지만 적어도 포르투갈 내에서는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였죠. 이게 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탄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12세기에 파이우 멘데스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포르투갈의 초대 국왕인 아폰스 헨리케스를 도와서 교황청으로부터 포르투갈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아, 왕을 도왔군요. 네. 그 결과가 바로 1179년에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내린 마니페스티스 프로바툼이라는 칙서예요. 포르투갈 왕국을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이죠. 와, 대주교의 역할이 정말 컸네요. 네. 그 공로로 브라가와 그 주변 지역은 왕의 직접 통치에서 벗어나서
대주교가 다스리는 일종의 자치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파이즈 브라카렌세, 즉 브라가의 영지라는 별명도 얻었죠.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과 결합된 아주 독특한 형태였어요. 흥미롭네요. 그 이후 시대는 어땠나요?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 같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디오고 데 소사라는 대주교가 도시를 정비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 힘썼고요. 바로크 시대에는 정말 뛰어난 건축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드레 소아레스, 칼로스 아마란테 같은 사람들이죠. 아, 이 이름들 자료에서도 본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오늘날 브라가를 대표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유명한 봉 제수스 두 몬트 성역이죠. 아, 봉 제수스 성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렇죠. 바로크 건축의 걸작 중 하나죠. 물론 근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19세기 초에는 프랑스 군대가 침공하기도 했고 또 1926년에는 포르투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브라가였습니다. 5월 28일 혁명이요.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1905년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중세시대 브라가 성체의 주탑을 허물려고 했어요. 아, 다행히 알바노 벨리노라는 고고학자 같은 분들이 노력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건 막았다고 해요. 지금은 그 유적만 일부 나와 있죠. 이런 보존과 개발 사이의 어떤 갈등도 도시 역사의 한 부분이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건축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정말 건축 양식의 보고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브라가는 정말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들이 한 도시에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로마 시대 유적은 물론이고 로마네스크, 고딕, 또 포르투갈 특유의 마누엘린 양식,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까지 그야말로 층층이 쌓여 있죠. 그 중심에 브라가 대성당이 있고요. 그렇죠. 브라가 대성당, 세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성당 가이드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11세기 말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네, 로마네스크. 근데 그 후로 몇백 년 동안 계속 증축하고 개축하면서 고딕 양식 현관이랑 예배당이 더해지고 마누엘린 양식의 섬세한 장식들, 또 바로크 시대의 아주 화려한 오르간이나 제단 같은 것들이 계속 덧붙여진 거예요. 와, 정말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이네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시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인상적인 건물들도 많더라고요. 그 포르타 노바 아치? 네, 포르타노바 아치. 도시의 상징적인 문 중 하나인데 바로크랑 신고전주의 양식이 섞여 있어요. 아주 우아하죠. 그리고 그 파란 타일로 뒤덮인 궁전도 있던데요? 아, 하유궁전 말씀이시군요. 네, 파사드 전체가 푸른색 아줄레주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서 정말 화려해요.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건물 다 안드레 소아레스라는 아까 언급했던 바로크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봉제수스 두 몬트 성역은 정말 대단하던데요. 사진만 봐도. 아, 거긴 정말 특별하죠. 언덕을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그 장엄한 바로크 계단,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에요. 네, 그 계단이 정말 각 층계마다 분수나 조각상들이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요. 정상에는 또 신고전주의 양식의 교회가 있고 물의 힘으로 오르내리는 아주 오래된 푸니큘라도 탈 수 있어요. 푸니큘라요? 와, 재밌겠네요. 네, 이것 말고도 아까 말한 노마 목욕탕 유적이나 선사시대 요새 유적인 카스트루드 상마메드 같은 고고한 유적지, 또 브라가 성체의 남은 주탑, 이런 것들이 다 브라가의 깊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들이죠.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건물들이 그냥 예쁜 건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종교적 믿음, 정치적인 권력, 사회 변화, 심지어 미적인 취향까지 다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역사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아, 시각적인 역사책 같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18세기에 만든 일곱샘 수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당시 도시가 커지면서 물 공급이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토목 건축물이죠. 그래서 브라가의 건축물을 따라 걷는 건 그냥 도시의 역사를 따라 걷는 거랑 같아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각 시대의 흔적들이 어떻게 겹쳐지고 조화를 이루는지 보는 재미가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브라가 건축 탐구의 묘미죠.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트림 모먼츠나 원더로그 리뷰들을 보니까 와, 브라가가 정말 미식의 도시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침을 몇 번 삼켰는지 모릅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네, 깊은 역사를 담은 전통 요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젊은 감각의 현대적인 식당, 또 아기자기한 카페들까지 선택지가 정말 넓어 보였어요. 리뷰들을 쭉 보니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브라가가 속한 그 미뉴 지역의 전통 요리가 여전히 아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미뉴 지역 전통 요리.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바칼야오 아프라가라고 하는 대구 요리. 이건 브라가 스타일 대구 요리인데 아주 유명하고요. 또 새끼 염소구이, 카브리토 아사두라고 하죠. 그리고 호종이 싸민 요타 같은 돼지고기 요리도 있고요. 와,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소스에 영입된 타베르나 두 레브르 같은 곳이 그런 전통 타파스나 집밥 같은 느낌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아늑한 곳이라고 해요. 특히 하바나다라는 디저트가 인기라고 하네요. 프렌치 토스트랑 비슷한 건데. 하바나다. 맛있겠네요. 네. 또 아르코엔세라는 식당은 빗사로라는 토종 돼지고기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빗사로 돼지요? 처음 들어봐요. 네. 포르투갈 토종 품종인데 고기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이런 인기 있는 전통 식당들은 예약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소스 보니까 임시 휴업 중인 것도 있더라고요. 아르코엔세나 레스토랑 이그나시오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아, 그러네요. 미리 확인 필수. 전통 맛집 말고 오래된 카페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 브라질레이라. 1907년부터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상마르코스 거리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카페죠. 분위기가 고풍스러워서 인기가 많은데 리뷰를 보면 워낙 유명해서 항상 붐비고 직원들이 좀 바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오래되고 유명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식사 메뉴는 괜찮다는 평이 많은데 디저트는 그냥 그렇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실내 좌석이랑 야외 좌석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 그런 점도 있군요. 재미있네요. 그렇죠. 이런 오래된 공간들이 도시의 매력을 더해주죠. 근데 또 브라가 음식 문화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중요하죠. 아, 현대적인 곳들도 많다는 거죠? 네. 리뷰 보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식당이나 다양한 식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들도 많아요. 도나줄리아 같은 곳은 전망도 좋고 인테리어도 독특해서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음식 맛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엇갈리나요? 뭐 고기가 질겼다거나 생선이 덜 익었다,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 서비스가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좋았다는 평도 있고요. 약간 복불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분위기는 정말 좋아 보이던데. 아, 그리고 채식 옵션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고스투 수페리어루. 여기가 2002년부터 운영된 브라가에서 가장 오래된 채식 식당 중 하나라고 해요. 건강하고 윤리적인 음식을 추구하고 분위기도 아늑하고 서비스도 친절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무료 차도 준다고 하고요. 와, 오래됐네요. 채식 식당이. 네, 그리고 안조 베르데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채식 비건 전문이면서도 비채식주의자 동행을 위한 동반자 메뉴가 있다는 게 좀 독특했어요. 오, 동반자 메뉴. 배려심 있네요. 그렇죠. 뭐 알레이라 소시지 볼 같은 경우 비건 버전이랑 고기 버전이 다 있다거나 채식 페이조하다 같은 메뉴도 있고요. 페이조하다를 채식으로? 신기하네요. 네, 이런 채식 비건 식당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브라가가 꽤 젊고 개방적인 도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그 외에도 뭐 아자이트 앤드 알리오처럼 오래된 성스러운 예술 작업실을 개조해서 만든 아늑한 공간에서 현지식 재료로 만든 할머니 손맛 같은 요리를 내는 곳도 있고요. 할머니 손맛이요? 와, 정감 가는데요. 네. 아니면 벤메케르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미뉴지방 특선 요리랑 현지 치즈, 소시지 같은 걸 맛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 음식점인 일 피우메 막시미누스는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과 가기 좋다는 평도 있네요.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리뷰들을 보면 맛이나 서비스 평가는 좀 갈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평도 있죠. 100년 가까이 된 레스토랑 크루즈 소브랄도 음식은 괜찮은데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는 리뷰가 있었고, 테이크아웃으로 유명한 페헤이렌스는 특정 요리, 특히 오븐 구이 송아지 고기는 극찬을 받는데 위생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리뷰도 하나 있었고요. 위생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리뷰들을 종합해보면 브라가의 음식 문화가 정말 다채롭고 전통과 현대 또 현지 취향과 세계적인 취향이 막 섞여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각자 취향에 맞춰서 잘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풍부한 미식 경험이 브라가의 또 다른 큰 매력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도시의 현대적인 모습이랑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더 볼까요? 네, 좋아요. 브라가가 그냥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포르투갈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거든요. 특히 기업가 정신,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술 허브요? 네, 국제 이베리아 나노기술연구소, INL이라고 하는데 그 본부가 여기 있고요. 또 프리마베라, BSS 같은 큰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면 보시나 앱티뷰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술 회사들의 연구, 개발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와, 전혀 몰랐네요. 역사 도시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젊은 도시라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특히 민유대학교의 역할이 큽니다. 이 대학교가 도시에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렇군요. 대중교통은 좀 어떤가요? 잘 들리는 편이에요. 튜브라는 시내버스 네트워크가 있어서 도시 곳곳을 꽤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행자들이 꼭 가봐야 할 곳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브라가 대성당이란 봉 제수스 성역은 필수겠고요. 네, 그렇죠. 그 두 곳은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화려한 하유 공전이랑 포르타 노바 아치도 인상적이었고요. 박물관 좋아하면 로마 유물 볼 수 있는 돔 디오고데 소사 박물관이나 장식 예술품 전시하는 비스카이뉴스 박물관, 아니면 사진 전문인 이미지 박물관 같은 곳도 가볼 만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 열리는 로마 시대 재현 축제, 브라카라 아우구스타 기간에 맞춰가면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와, 로마 시대 축제 재밌겠는데요? 네, 도시 전체가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자료들에서 얻은 실용적인 팁들을 좀 짚어볼까요? 리뷰들을 보니까 아까 말한 타베르나 두 레브르처럼 인기 많은 전통 식당은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았어요. 네, 그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브라질레이라 같은 유명 카페는 엄청 붐빌 수 있다는 점, 도나줄리아는 경치는 좋지만 서비스가 느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미리 알고 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기대치를 조절하거나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게 좋겠죠. 또 일부 카페는 실내와 야외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정 지역은 주차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고요. 네, 결국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브라가는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이고 약간의 사전조사와 계획이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준비하는 만큼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도시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브라가는 정말 여러 겹의 매력을 가진 도시인 것 같아요. 로마와 수에비 또 강력한 기독교 중심지로서 다져진 그 깊은 역사 위에 시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건축 유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전통의 맛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활기찬 음식 문화,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끄는 역동적인 현재의 모습까지 정말 흥미로운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브라가가 오랫동안 종교와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다가 이제는 첨단 기술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그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시는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갈까? 특히 저희가 본 음식 문화의 변화나 경제 구조의 변화처럼 브라가는 과연 그 장고한 역사적 유산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혁신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과거와 미래의 조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브라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브라가로의 깊은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브라가라는 도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